안녕하세요. 후거스냅의 유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가 1시간짜리 스냅을 추가를 하면서 조금 혼돈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스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라스베가스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물론 캘리포니아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서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거주는 라스베가스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스냅을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냅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종류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스냅 패키지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행으로 라스베가스로 오시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3시간 동안 저희 촬영할 거니까 장소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조금씩 바꿔도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모든 패키지들은 제가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서 적합한 시간으로 현재 구성을 해놓은 거긴 해요. 예를 들어 뭐 Valley of Fire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엘도라도 드라이 레이크 베드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촬영 시간보다는 1시간이 좀 긴데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차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 이외에 데스밸리라든지 세도나라든지 그랜드 캐년 그런 모든 장소들도 항상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보시면서 블로그 같은데 이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시고요. 라스베가스 스냅 하면 이제 저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는 아무래도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 스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랜드 캐년을 많이들 오시는 이유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곳이라고 해서 오시는 건데 그런 곳에서 웨딩 촬영을 한다는 것 그런 곳에서 스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인 작가님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거의 유일하게 국립공원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은 제가 알기로 다른 작가님들도 몇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저처럼 지금 8년 가까이 오랫동안 한 분은 또 없으시고요. 원래 이런 스냅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자연 사진을 찍었었는데 자연 경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촬영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이 스냅 작가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랜드 캐년 덕이거든요. 예전에 그 네이버 메인에 올라간 건 그랜드 캐년에서 2월에 촬영한 사진인데 눈이 왔을 때 빨간색과 정말 넓은 그 자연 속에서 있는 커플의 모습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연에서 촬영하는 스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주도 스냅이 아마 유일했을 거예요. 한국 분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서 촬영하는 걸 좀 더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그랜드 캐년 스냅을 원하시는데 사실 그랜드 캐년 스냅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그랜드 서클이라는 패키지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사이언 패키지도 있고 모압이라든지 그런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서의 약간 스핀오프 같은 그런 패키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도 그랜드 캐년을 가서 단순히 일반 숙소에서 지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캠핑이나 이제 글램핑을 하면서 진행하는 스냅 패키지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아예 구성을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계속 매번 만들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것들을 다 선정을 해 놓으면 그냥 다 올려 놓으면 알아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저한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그분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이렇게 촬영을 또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베가스 스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라스베가스 스냅의 패키지는 1시간짜리 스냅까지 포함을 해서 총 7개의 패키지가 있어요. 첫 번째 2개가 1시간짜리, 그 다음에 3시간짜리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진행되는 또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촬영이에요. 1시간짜리 스냅과 3시간짜리 스냅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1시간짜리 스냅은 정말 촬영 이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3시간짜리 스냅은 기존의 상담을 통하고 또 영상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촬영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촬영을 정말 어떤 느낌으로 담을 건지 무드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해서 촬영을 준비를 해요. 3시간에 대한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보통 헤어 앤 메이크업도 하시고 또 드레스라든지 의상도 단순한 캐주얼이 아닌 웨딩 드레스라든지 이제 그런 다른 드레스라든지 원피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3시간짜리는 촬영 스케일 자체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촬영을 하는 날은 다른 촬영을 아예 받지를 않아요. 3시간 촬영이 있고 1시간짜리 촬영을 그날 또 받거나 그렇지를 않고요. 3시간 촬영이 있는 날은 그 3시간 촬영짜리 하나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짜리 패키지는 촬영 장소에서 만나서 거기서만 이제 촬영을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의 스냅인 거죠. 정말 스냅체 그대로. 근데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흔히 말하는 스냅보다는 조금 더 프로젝트성이 강한 그런 정말 촬영이었죠. 아무래도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랬던 것들인데, 그래서 1시간짜리는 이제 뭐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제 어떤 의상 같은 게 잘 어울릴까요?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은 좋지만, 사실 그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의상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에서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단순히 시각적인 판단으로 추천이지 두 분이 촬영의 의도라든지 두 분의 촬영의 성향, 그러니까 두 분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시간짜리에 비해서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웨딩 스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1시간 스냅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여행이나 데이트 스냅 또는 신혼여행 스냅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싱글 스냅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찍는 그런 유형의 스냅들은 1시간짜리에 꽤 괜찮은데, 웨딩 스냅으로는 아무래도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조금 사진을 예쁘게 찍는 거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와닿게 찍는 거와는 이제 상당히 다른 일이잖아요. 3시간짜리 스냅이라든지 다른 패키지들은, 그러니까 1시간 스냅 말고 다른 패키지들은 모두 다 제가 설문지도 작성을 하시게 해요. 그 뜻은 뭐냐면 두 분이 좋아하는 것,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두 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두 분의 서로의 장점들이라든지 그런 두 분의 스토리를 정말 많이 담아서 그거를 최대한 사진에 담으려고 해요. 그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신다면, 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1시간 스냅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게 사진의 반 이상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시간짜리 스냅을 하시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스베가스를 이제 좀 빠져나가는 촬영들이죠. 이제 1시간짜리 스냅을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1시간짜리 스냅은 제가 이제 픽업이나 드롭오프를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장소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두 번째 패키지는 발리 오브 파이어, 세 번째 패키지는 엘도라도. 엘도라도는 사실 자연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숨은 진주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는 다른 한인 업체들이나 이제 라스베가스에 존재하는 이제 다른 외국인 작가님들도 좋아하는 게 발리 오브 파이어예요. 불의 계곡.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발리 오브 파이어보다는 아무래도 엘도라도 촬영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촬영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발리어파이어는 정말 한 번쯤 가볼 만한 정말 멋진 곳이긴 하지만 몇 장 찍으면 그 담을 수 있는 느낌이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리어파이어도 이제 물론 저희가 촬영을 하고 또 이제 촬영을 하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발리어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퍼밋을 꼭 받아야지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0일 전에 저한테 촬영 확정을 주셔야지 되세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6주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60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전에 저한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제가 이제 퍼밋을 신청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퍼밋이 없이 촬영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퍼밋이 없이 촬영을 하다가 만약에 거기 있는 레인저들한테 이제 걸리면 레인저가 이제 주립공원의 경찰인들인데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사진작가가 이제 페널티를 내요. 그리고 그 순간 거기서 바로 나가야 돼요. 최악의 경우까지는 보통 가지는 않는데 이제 그게 반복되면 같은 사진작가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첫 번째 걸릴 경우에도 보통 나가라고 해요. 더 이상 촬영을 하면 안 된다. 나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시간을 두 분이 이제 여행 중에 귀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러 가는 것인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이제 운이 좋아서 만약에 안 걸리면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대한 인기가 워낙 더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인스타그램 샷 같은 것들을 찍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인저들도 훨씬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퍼밋을 받고 촬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레인저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알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더 정식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고 너무 늦게 스냅을 신청하게 됐다면 개인적으로는 엘도라도에서 하도 엘도라도가 정말 예쁜 정말 빛이 잘만 맞으면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예 네바다를 벗어나는 패키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데스밸리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국립공원 중에 하나예요.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데스밸리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차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고 가서 정말 다양한 느낌의 사진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것 자체도 매번 갈 때마다 너무 재밌고 이제 여름에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너무 덥거든요, 여름에는. 저녁에 별 촬영하러 가기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요. 이국적인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데스밸리만큼 더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자이언이라든지 이제 다른 국립공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또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스밸리가 주는 조금 신비로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밸리에서 촬영한 저희 웨딩 스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들도 받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 남은 게 이제 세도나하고 그랜드 캐년이에요. 세도나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어가 아닌 정말 자가로 운전을 해서 또는 이제 차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시는 이 일대를 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들 보통 가시는 게 자이언,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있는 호슈밴드 안찰로 캐년,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세도나 뭐 그렇게들 많이 가시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랜드 서클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이제 모뉴멘트 밸리라든지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간다면 모압까지 가는 건데 모압이 이제 아치스 내셔널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데까지 다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 가시고 그렇게 이제 자이언, 호슈밴드, 안찰로 캐년, 그랜드 캐년, 세도나 그 정도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도나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세도나는 사실 뭔가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이제 사진을 딱 보여주면 여긴 그랜드 캐년이구나. 호슈밴드도 딱 보여주면 이게 호슈밴드구나. 안텔로 캐년도 딱 보자마자 이게 안텔로 캐년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세도나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기는 해요. 이제 세도나를 많이 가본 사람들은 그 포인트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어느 포인트구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많이 가보지 않은 분들은 딱 보고 이게 세도나인가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도나가 가장 좋다고 사람들이 매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세도나는 뭔가 특별한 게 항상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세도나의 돌들의 색감도 그렇고 하이킹을 해서 이제 촬영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5장소들 자이언이라든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호슈밴드, 안텔로 캐년, 세도나 이렇게 5군데를 만약에 그냥 놓고 봤을 때 한국 분들 빼고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 이 근처에 이제 촬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보면 세도나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이제 사진작가 친구들도 가장 촬영을 많이 가는 곳이 세도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도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도나를 한국말로 찾으면은 이제 뭐 세도나 웨딩 스냅이라든지 그런 걸로 찾으면 거의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세도나 인게이지먼트 세션 또는 세도나 웨딩 그런 걸로 찾으면 정말 많은 사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세도나까지 조금 멀기는 하지만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고요. 만약에 세도나를 간다고 하면 뭐 안텔로 캐년이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조금 더 추가 금액 내고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랜드 캐년 서클은 이제 1박 2일 촬영인데 그거는 그랜드 캐년, 안텔로 캐년, 파웰 호수, 그 다음에 호슈밴드 이렇게 4개는 꼭 가고요.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여름에는 사실 자이언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을 가끔씩 안 가거나 아니면 그냥 차 타고 통과하는 느낌? 촬영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느낌으로 통과하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틀로 잡고 있는 1박 2일 촬영 코스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약간 스핀오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안텔로 캐년, 호슈밴드까지 아예 안 가고 그냥 자이언만 갔다 오면서 1박 2일로 글램핑 스냅을 하고 싶다 하면 자이언은 정말 그러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첫날 가서 자이언 안에서 사진 좀 찍고 나와서 글램핑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예를 들어 뭐 저녁은 그릴에 있는 바비큐 같은 거 굽거나 뭐 그러는 일상적인 모습 그런 것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출 때 사람들 많지 않을 때 자이언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와서 글램핑장에서 아침 식사하고 그 근처에서 나무들 많고 물 많고 그런 지역에서 또 촬영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1박 2일을 메꾸는 거죠. 그러면 정말 1박 2일로 캠핑 여행을 정말 예쁜 곳으로 캠핑 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의 웨딩 스냅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흔치 않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요. 그런데 그런 글램핑 스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은 글램핑장이 제가 좋아하는 글램핑장이 있긴 있는데 촬영으로 아직 시도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은 지금 아주 확신하진 않지만 가능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지에서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다른 데는 가지 않고 페이지까지만 가고 거기서 호슈밴드, 안텔로 캐년, 그 다음에 파웰 호수 그렇게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글램핑 스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고는 안 하긴 하지만 2박 3일 정도 딱 하나 있어요. 많이 힘들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모압하고 모뉴멘트 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스냅이에요.
그거는 제가 패키지에 따로 지금 올려놓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정말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항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은 공항이고, 그리고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요. 작은 공항이어서 그런지.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차로 가면 어디서 가든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안 가는 곳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치스 내셔널 같은 경우는 정말 밤에 아치스 사이로, 아치가 이런 정말 아치 모양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돌들이 이제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치스 내셔널인데, 그런 데서 정말 빛 잘 비추고 저녁에 그런 데서 별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죠. 그런 데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출에 또는 일몰에 이제 모뉴멘트 밸리,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도 있고, 그런 데서 거기서도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2박 3일 동안 정말 대자연에서의 촬영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정말 뜻깊은 촬영을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며칠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가는 촬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헤어 앤 메이크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고 모든 분들은 이제 셀프로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저랑 이제 자주 같이 작업을 하시는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만약에 이제 금액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같이 오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오히려 같이 오시는 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한테 이 정말 그거 헤어 메이크업은 꼭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지금 조금 긴 영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후고 스냅이 가지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7개 스냅, 또는 거기서 이제 스핀오프들까지 따지면 이제 총 뭐 10개 이상이 되는데, 언제든지 원하시는 느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요. 제 스타일을 버리고 두 분의 느낌에 맞춰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모두 달라요. 같은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하고 촬영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는 그런 각도들 다르고, 사람들의 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배경에 대비해서 어떻게 그 커플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입는 의상의 색깔, 의상의 느낌, 의상의 길이, 뭐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느낌을 바꿔주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케미스트리,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정말 친구들이 봤을 때 또는 가족분들이 봤을 때 정말 예쁜 사진들을 찍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러면서 멋진 사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언제든지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